모두 크리스마스는 잘 보내셨나요?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나홀로 집에서 나홀로 집에를 보면서 잘 지냈답니다. 짱코노미로 구독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린 지 이제 벌써 8달 정도가 지났는데요. 벌써 2022년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차원에서 부끄럽지만 오늘은 제 지갑을 언박싱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올해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저희가 한동안은 어떻게 하면 우리 자산을 안전하면서도 높은 이자 받으면서 불릴 수 있는지 알아봤잖아요. 근데 효율적으로 돈을 묶어두는 것만큼 중요한 게 효율적으로 돈을 쓰는 법이겠죠. 특히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도 못한 지출을 할 때도 많잖아요. 오늘 그래서 저랑 같이 카드 리빌딩 하면서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끄럽지만 제 지갑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엄복동의 나라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아직도 이 지갑 본체조차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쓰던 지갑을 임시로 쓰고 있는데요. 슬프지만 어쨌든 저는 신용카드 5종과 체크카드 3종을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조금 많죠? 먼저 제가 각각의 카드를 왜 쓰는지 설명드리고 새해엔 어떻게 할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결제처에 따라서 쓰는 카드를 달리합니다. 가장 최적의 효율을 보이는 카드를 그때그때 사용하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는 전월 실적이 필요 없거나 조건이 낮은 카드 위주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드러난 혜택만을 보고 카드를 쓰는데 막상 전월 실적을 못 채워서 혜택을 못 받는 것만큼 짜증나는 게 없기 때문이죠. 우선 제 가장 주력 신용카드는요, 삼성카드의 엠마일리지 플래티넘 카드와 페이코 플래티넘 롯데카드입니다. 엠마일리지 플래티넘은 항공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페이코 카드는 포인트가 적립되는 카드입니다. 전 일반적으로 두 카드를 사용할 때 4만원 이상의 금액에는 삼성카드, 4만원 미만의 비교적 작은 액수에는 페이코 롯데카드를 사용하는데요. 마일리지는 적립 한도가 없는 반면에 포인트는 적립 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뜯어볼게요. 먼저 페이코 롯데카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쉽게도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페이코 플래티넘 롯데카드는 단종돼서 대체 상품으로 뉴 페이코 롯데카드가 출시되어 있는데요. 이 상품이 조건이 다소 계약이 됐다는 점은 유의하고 좀 들어주세요. 이 카드는 전월 실적과 상관없이 결제액의 1% 또는 5%가 페이코 포인트로 적립됩니다. 이 5% 적립률이 굉장히 쏠쏠한데요. 이 카드를 페이코 앱에 등록해서 페이코 가맹 점에서 결제를 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애당초 카드를 페이코 앱에 등록해서 결제만 하면 되고 대다수의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이 페이코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곳이 CU, GS25, 세븐일레븐 같은 편의점, 그다음에 파리바게뜨와 던킨도너츠 같은 베이커리, 롯데리아, 버거킹, KFC, 서브웨이 같은 패스트푸드, 11번가, 인터파크, 현대홈쇼핑, 예스24, 쓱닷컴과 같은 온라인 쇼핑몰 등입니다. 저는 주로 장을 볼 때 온라인 쓱닷컴을 통해서 구매를 하고 아침에 먹을 빵을 사기 위해 파리바게뜨를 자주 가고 버거덕후라서 패스트푸드점에 많이 가는데요. 여기서는 모두 이 카드를 사용합니다. 특별 적립률로는 건당 2,000포인트, 월 2만 포인트까지 적립됩니다. 그러니까 건당 4만원, 월 40만원까지 특별 적립률을 적용해준다는 건데요. 저는 이 특별 적립률로만 월 최소 1만 포인트 이상을 쌓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대략 4만원을 기준으로 마일리지 카드와 페이코 카드를 구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준이 4만원인 이유도 바로 이 특별 적립률이 적용되는 구간이 결제 건당 4만원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 엠마일리지 플래티넘 카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카드는 대한항공 마일리지 적립에 아주 충실한 카드입니다. 월 적립 한도도 없고 전월 실적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쓰는 대로 깔끔하게 기본 1,000원당 1마일이 적립됩니다. 근데 이 카드의 가장 큰 장점은 백화점, 주유소, 편의점, 택시, 커피숍 같은 곳에선 1,000원당 2마일이라는 특별 적립률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특별 적립률이 적용될 경우엔 월 2,000마일의 적립 한도가 있지만 전 사실 해당 업종에서 월 100만 원 이상 사용하지도 않을 뿐더러 2,000마일 적립 한도가 차더라도 1,000원당 1마일은 적용되기 때문에 매우 좋은 효율을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특별 적립률이 적용되는 주유소와 택시에서는 무조건 이 카드를 사용합니다. 특히 주유소의 경우에는 한 번에 7만 원 이상이라는 큰 액수를 쓰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주유 할인 카드는 저도 따로 발급받아서
써본 적이 있는데 제가 지금 안 쓰는 이유는 주유카드 혜택은 전부 주유비 할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결국 전월 실적을 맞추려면 다른 곳에서 그 카드를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반 식당이나 술집 등에서 결제할 경우에도 이 카드를 사용하는데요. 프랜차이즈가 아니고서는 어차피 페이코 카드로 결제하면 적립률이 1%로 떨어지는데 삼성카드는 상관없이 적립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특별 적립률이 적용되더라도 편의점과 카페 등에서는 이 카드를 많이 사용하진 않는 편입니다. 한 번 가도 5,000원 안팎을 사용하는데 5,000원을 썼을 때 적립되는 마일리지가 5마일에 불과하죠. 근데 페이코 카드로 결제할 경우 5%인 250원가량이 계속해서 쌓이기 때문에 쏠쏠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카드는요, 제 서브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더 CJ KB 국민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국내 전용 3,000원이라는 굉장히 저렴한 연회비에 CJ 계열 외식 가맹점이나 CGV, 올리브영 등에서 굉장히 높은 할인율을 보이는데요. 저는 이 카드는 투썸 플레이스와 올리브영에서만 주로 사용합니다. 제가 기자다 보니까 외부의 취재 현장이나 취재원을 만나고 주변의 카페에서 마감을 할 때가 많아서 카페를 굉장히 자주 가는 편인데요. 이 카드가 결제할 때마다 10% 할인이 된다는 점 때문에 투썸을 아무래도 자주 가게 됩니다. 올리브영에서는 스킨로션 같은 화장품류부터 건강기능식품이나 면봉, 휴지 같은 생필품을 저는 많이 사는 편인데 이 카드로 결제하면 마찬가지로 무조건 10% 현장 할인됩니다. 오령데이 같은 세일 기간에 가도 세일된 가격에서 또 10%가 깎이니까 사실 굉장히 쏠쏠하죠. 특히 빕스, 제일제면소 같은 CJ 푸드빌 가맹 외식 업종에서는 월 할인 한도가 적용되긴 하는데 제가 자주 가는 투썸과 올리브영에서는 월 할인 한도도 없습니다. 다음으로는요, 토스뱅크 카드입니다. 제가 올해 토스뱅크 관련 콘텐츠 진짜 많이 다뤘는데요. 예전에 이 카드의 혜택이 계약됐다고 제가 엄청 비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다른 체크카드에 비해서는 혜택이 꽤 훌륭한 편입니다. 이 카드는 편의점, 카페, 대중교통, 디저트, 영화관 같은 7개의 각 영역에서 하루 한 건 10,000원 미만 금액은 100원, 10,000원 이상 금액은 500원이 할인되죠. 저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편의점과 카페에서는 이 카드를 자주 쓰는 편입니다. 저는 주로 소액 결제만 사용하기 때문에 할인 금액은 건당 100원이지만 할인이 각 영역당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카페, 편의점, 대중교통에서 주로 사용해서 하루에 300원씩은 할인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카이패스 롯데 아멕스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사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카드는 아니고요. 오로지 국세를 납부할 일이 있을 때만 사용합니다. 한국 마일리지 카드는 제가 애당초 이 M마일리지 플래티넘을 주력으로 사용하는 데다가 사실 혜택도 이 카드가 조금 더 좋거든요. 근데 이 카드는 국세를 카드로 납부할 때도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기 때문에 제가 국세 납부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회비가 2만 원으로 다른 마일리지 적립 카드에 비해서 저렴하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카드 중에서 소개를 안 드린 카드는 안 쓰는 카드여서인데요. 이번에 저도 새해를 맞이해서 안 쓰는 카드는 해지하고 다른 좋은 카드를 발급받는 카드 리빌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해지하려고 하는 카드는 이 KB 스카이패스 티타늄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사실 제가 M마일리지 플래티넘 카드로 오래 쓰기도 해서 한번 다른 마일리지 카드로 갈아타볼까 싶어서 발급을 받았던 카드인데 제 생활 패턴에는 효율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카드는 마찬가지로 1마일당 1,000원이 적립되고 1,000원당 2마일이라는 특별 적립률 구간이 따로 있는데 특별 적립이 해외에서 이용하거나 면세점에서 결제할 때만 적립이 되기 때문에 제 실생활과는 거리가 멀어서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새로 발급받으려는 카드도 있는데요. 예전에도 한번 소개드렸던 알뜰교통 체크카드입니다. 저는 제 주거래 은행이 우리은행이라서 우리쿠키 알뜰교통 체크카드를 발급받으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저는 되도록 운전을 안 하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날이 따뜻해지면 따릉이도 많이 탈 생각이라서 이 알뜰교통 카드 타면서 쏠쏠히 적립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효율적인 소비를 위해서는 여러 앱들도 반드시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카드 결제를 페이코 앱에 탑재해서 합니다. 페이코의 경우 삼성페이와 제휴해서 삼성페이와 똑같은 방식인 MST 방식으로 결제가 되는데 페이코 제휴 카드가 아니더라도 사용하는 카드를 페이코 앱에 탑재해서 결제하면 결제액의 1%가 포인트로 적립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삼성페이 쓰신다면 페이코 삼성페이로 바꿔서 결제만 해도 카드 혜택과 별개로 결제 건당 1%씩 적립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효율적인 가계부 앱을 활용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뱅크샐러드 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계부가 달력 형태로 나와서 날짜별로 지출액과 수입액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투자액, 저축액, 기타 자산 등을 보기 좋게 보여줘서 좋아하는데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MBTI가 J가 아니라 P인데요. 이런 저같이 계획이 별로 없는 사람들, 계획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앱에 좋은 인터페이스로 깔끔하게 보여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외화에 투자하는 경우도 많은데 외화 계좌는 여기에 구현이 안 된다는 점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마지막은 사용하는 카드사 앱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제가 사용하는 카드사 앱에는 한 번은 꼭 들어가서 확인을 해봅니다. 그러면 삼성카드 앱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링크라는 이름으로 주변 가맹점이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할인되는 곳들이 많이 뜹니다. 언제 어떤 곳에 할인 혜택이 뜰지는 모르지만 믿져야 본전이죠. 삼성카드의 경우는 링크지만 롯데카드는 터치, 신한카드는 마이샵 등 대부분의 카드사가 비슷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부끄러운 지갑을 파헤쳐 보면서 오랜만에 생활 속 짠테크 얘기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2022년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요.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 많은 관심과 사랑 보내주신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 한 해도 구독자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도움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새해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